안녕하세요. 한방내과 전문의 배현우입니다. 이제 오늘은 의대 증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현상만 보다 보니까 이 의대 증원에 대한 그 어떤 그 계기가 무엇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를 조금 이제 간단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번 의대 증원으로 야기된 의료계 사태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의료 공급 권한의 독점적 지위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측과 이제 분산시키고자 하는 측에서의 충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련의 어떤 사태의 핵심 원인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의사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 또는 이제 정치 권력에게 더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의사들에게 과도한 의료 독점 권한을 수십 년간 부여를 한 게 바로 정부 자체거든요. 정치 권력인 행정부가 실제로 의사들에게 의료 권력의 독점적 배타적 지위를 수십 년간 부여를 해왔죠. 그걸 당연히 생각했던 의료계에 갑자기 그 독점적 권한을 줄이고자 하니 당연히 이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정부가 이번 사태를 그동안 잡초해 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미 해왔어야 되는 걸 미루다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제 많은 고초를 또 국민들이 겪어야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제 이번 사태를 야기하게 된 흐름을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이제 김대중 정부로 거슬러 올라가서 1999년 12월 약사법 개정으로 이제 의약 분업이 시행이 되죠. 이제 이때 의료계는 대략 한 3차례에 걸쳐서 이제 실제적으로 진료 거부에 해당되는 휴업과 폐업을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정부를 상대로 투쟁에 나서게 되었고, 사실 이제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뒤로 물러나게 되면서 이제 되돌아와라, 의료 현장으로 되돌아와라, 진료 현장으로 되돌아와라라고 하면서 그 보상으로 의대 정원 동결이라고 하는 그런 선물을 주게 되고 의료계는 그런 성과물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사실 이번 사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어떤 그 출발점이 되는 거죠.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 수가 있겠네요.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인 2020년 이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이제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정부는 당연히 이제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장단기 대책으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추진 등 의료개혁 정책의 어떤 그 전반적인 시도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의료계가 또 진료 거부, 국가고시 거부 등으로 이제 투쟁에 나서게 되었고, 그 또 결과물로 정부는 의대 정원 동결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당장의 아픔 때문에 이제 국민들보다는 의료계에 이제 손을 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물론 어려운 결단이었겠지만, 이러한 이제 대략 두 가지만 살펴봤지만 20년, 30년에 걸친 이제 정부와 의료계의 어떤 싸움에서 정부가 이제 번번이 의료계의 요구에 밀려서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계 개선안을 포기하게 되고, 반면에 이는 이제 의사분들의 의료권의 어떤 독점적인 권한, 의료 공급 권한의 독점적 지위라고 하는 측면을 강화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동시에 의료계 내에 그 정부를 굉장히 대수롭게 여기지 않게 되는, 터부시 여기게 되는 굉장히 나쁜 풍토가 20, 30년 사이에 조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의료계가 정부를 되게 만만하게 보게 된 거죠. 이제 게다가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의료계에서는 돈이 되지 않고 또 상대적으로 상당히 이제 위험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이를테면 산부인과라든지 흉부외과, 일반외과, 심장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뭐 필수 의료라든지 지역 의료에 꼭 필요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부담이 되니까 자꾸 이제 등한시하게 되고 기피하게 되고, 이제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돈을 벌기 쉬운, 물론 이 분야도 돈을 벌기 쉽지는 않지만 또 다른 경쟁 영역이지만 어쨌든 동일 시간대에 노동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그래도 이제 소송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피부과라든지 안과라든지 성형외과 쪽으로 상대적으로 더 몰리게 되는 이런 기형적 의료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뭐 한의계, 치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사회 전 영역에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돈이 되는 일을 쫓고 돈이 되지 않으면서 번거로운 일은 하지 않는 풍토가 생기게 된 거죠. 사회 전반이 다 그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20, 30년 동안. 이러한 의료계에 또 만연한 이 복합적이면서 고착화된 이 전반적인 상황을 사실 개선하려면 여러 가지 의료계의 어떤 개혁안이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다각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지속된 시간에 또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런 어떤 국민들에게 편리한 의료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정부가 나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결국 핵심은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임을 사실 부인할 수는 없겠죠. 그게 핵심 의료 정책이 결국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의료계는 또다시 이제 수업 거부, 진료 거부, 게다가 지금은 이제 소송 등으로 이제 1999년과 2020년 이 정부를 굴복시켰던 경험들을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실 넘어야 될 산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넘어야 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이제 국민들의 의대 증원 확대를 비롯한 의료 개혁 지지율이 거의 80%에 이르고, 사실 이제 제가 앞에서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부가 거의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성과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번 몇 달에 걸쳐서 이 국민들이 겪고 계시고 앞으로도 당분간 겪게 될 이러한 다양한 불편함, 산통이 결국 지나고 난 이후에 오히려 모든 국민들에게 더욱더 좋은 큰 의료 혜택으로 이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빨리 이번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